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건데 표가요 딱 두 가지 형식으로 출제가 돼요. 하나는 표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걸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Z의 표를 분석하시오. 좀 뭐가 다른 거 느껴지십니까? 문제가 하나는 평가, 하나는 분석. 분석은 설명하라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 제시문은 하나의 특정 입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 Y를 평가하라, 특정 어떤 주장 또는 논점, 설명문일 경우에 무엇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한 논점을 찾아서 그 입장을 평가를 하라는 얘긴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도표이기 때문에 이 도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일정한 팩트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상에서부터 특정 말하자면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 중에 어느 입장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료는 여론이 저급하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대중들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건지, 그 표 자체에서의 이 팩트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현상에서, 이것은 사실적 현상이죠. 사실 정보를 토대로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 가치가 부여되면 안 되고, 이 현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97년도에는 4년제 졸업자가 대졸자 취업률, 97년에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이 뭐 한 40몇 프로 돼. 예를 들어서 47% 나왔어. 근데 10년 뒤에 2007년에는 4년제 대학 취업자가 뭐 87%로 올라갔어. 근데 다시 2021년에 다시 취업률이 50%대로 이하로 떨어졌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막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97년, 2007년, 2021년에 어떤 특정 사회 현상과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의미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의 특정 현상들과 맞물려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거 배경지식 아니라고 해놓고 배경지식이잖아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상식선에서는 나와요. 상식이지 않을까? IMF 때와 그리고 약 한 30년, 20여 년이 훌쩍 지난 이 상태에서의 상황. 이 상황은 또 결국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1번에서 표를 해석하고 이것을 평가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X의 현상 자체는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은 주어진 현상이니까 이 현상을 내가 뭐라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는 내가 확실하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또 양상이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표를 해석한 거를 가지고 제시문을 평가하는 거였고, 이것은 제시문을 끌고 와가지고 표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1번 문제는 내가 아주 이 현상을 이해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시문 X와 Y의 관점을 완전히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적용. 제시문은 특정 주장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분석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입장의 관점과 부합되게 내가 의미를 덧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의미를 내가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미는 아니죠. X와 Y의 특정 입장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계속 끌고 와야 돼요. 키워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한 차이를 조금 기억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도표 자체를 해석하라는 얘기구나. 이거 도표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끌고 와가지고 적용하라는 거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문제를 변별력 있게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상을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인데, 제가 이걸 왜 누차 강조를 하냐면요. 글쎄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위의 표를 해석하고 각 제시문의 입장을 정당화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답안지를 논제 요구 조건 그대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자 중에 전체 절반 한 500자 이상을 쫙 현상을 써요. 이 실험이 무엇인지 막 옆에다가 이 답안지에다가 그냥 갖다 옮겨 적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와가지고 뒤에 학교에서 물어본 그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여기서부터 써. 물론 이것도 이렇게 써서 붙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그 제자들 중에서. 근데 이거보다 더 변별력이 높은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오면은 당연히 합격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현상을 길게 나열하면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갔다가 표를 옮기고만 있구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번뜩 하셔야 돼요. 표를 갖다 옮기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 무엇을,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지,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입장과 맥락이 같다, 맥락이 동일하다, 혹은 이거는 그래서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과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위아래를 바로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현상 길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 그 현상이 의미하는 거, 하나의 현상 또 그 현상이 의미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타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표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겠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진짜 풀어보면 느낌이 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현상을 그냥 쭉 갖다 옮겨 적은 거야. 그때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수치를 좀 꼼꼼하게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자, 지우개를 하나 더. 시험 문제는 보통은 여러분들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공계가 아니고 뭔가 수식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회 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무엇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2가지 정도 되는 어떤 요소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강력범죄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 강간, 강도 및 폭행 건수를 합한 거고, 살인율은 10만 명당 살인 건수인데,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강력범죄 건수와 살인율이 각각 최고와 최저를 차지했어. 이 결과를 놓고 사형제도와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우리가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제도적인 측면은, 특히 이제 형벌에 관한 제도는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형제도와 범죄 예방의 그 효과, 이런 문제에서 제도가 있어서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크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둘의 상관관계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완전히 서로 달라 보이는 2가지 요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어떤 상관성이 있냐를 좀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사형제도가 없는 지역이 지금 2군데, 워싱턴 DC와 메인주가 있었고,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사용제도가 있는 이유는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예요. 얘를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제도가 이것이 상관관계가 깊다면 사용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문장 이렇게 가야 되죠. 아이고, 사형.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아, 있음이 하나고, 아, 그쵸. 여기 세 개가 없음이죠. 자, 사형제,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자,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갖는다. 자, 그러면 만약에 효과를 갖는다라는 이것을 옹호를 하려면 실제로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범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쵸?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는 낮은 범죄 건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딱 요 정도로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인데 연결을 할 때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는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이니까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제도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표에서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구 55만의 강력범죄 건수가 워싱턴 DC가 1371건, 살인율이 35.8이고 사형제도가 없어. 아, 그러면 여기만 보면 그래,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높은 강력범죄 건수와 살인율이 있나 보다. 근데 이제 루이지애나를 보니까 인구가 훨씬 많은데 사형제도가 있고 살인율이 줄어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사형제도는 효과가 있네 라고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메인주를 보니까 132만, 워싱턴 DC보다는 많고 루이지애나보다는 이제 적은 인원인데 사형제도가 없고 살인율이 현격히 적죠. 노스다코타 역시 마찬가지 사형제도가 없는데 살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강력범죄 건수도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단순 제도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건 뭔가 또 다른 요소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끌어오셔서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그러나 라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는 이 두 지역, 메인이나 노스다코타는 사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지역 중에 가장 낮은 살인율이 나타낸다. 이는 사형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단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지역 이름이 워싱턴 DC잖아. 아,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수도니까 저 수도권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수도권에 뭔가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있을 때 뭔가 이 범죄율도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도시 구조나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밀집 인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다른 요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형제도와 범죄 예방 효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상관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보통 이 상관성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표현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표가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답안으로 드릴 거고요.